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소변이 조금만 자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생겨요. 그게 빈뇨 증상이죠. 그 다음에 소변 이제 저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이게 야간뇨 증상이에요. 밤에 소변 마려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면 방광이 못 늘어나니까 참기가 어려워요. 딱 느낌이 오면 막 화장실을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해지면 이 방광이 자기도 모르게 빵 수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요실금 증상까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방광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운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전립선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듣는데 막상 우리 몸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전립선은 어디 있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이제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남성 생식기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방광이라고 하는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호두알 크기의 모양으로 있는 남성 생식기관을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거는 이 방광과 음경 요도를 연결해주는 이 가운데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고안에서 생성되는 정자에 영양분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주는 전립선이 없게 되면 임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신하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 이제 남성 생식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전립선이라는 곳에서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 암도 많이 생기죠. 이와 같은 이제 전립선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립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립선이 생식 기능이나 성 기능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액에는 정자에 영양분을 주는 전립선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임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데는 필수적인 남성 생식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립선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성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 이 전립선 가운데 있는 정구라는 곳에서 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정액이 나오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 보는데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인데, 이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면 사정할 때도 정액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을 할 때 성적인 쾌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도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해서도 특히 이제 성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진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왜 커지는 건가요? 단순히 노화가 원인인 건지 궁금하고, 전립선 문제는 몇 살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굉장히 흔하죠. 뭐 아버지라든지 가족분들 보시면 전립선 때문에 고생한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쉽게 말하면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화의 현상인가 보다, 나이 먹으면 다 커지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DHT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혈중 농도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립선이 이제 커지게 된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약물도 이제 개발이 돼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적인 식생활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류 위주의 식사, 기름기 많은 식사, 이런 서구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립선 질환이 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전립선 질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의 영향, 환경적인 서구적인 식생활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영향,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언제부터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은 이제 전립선이 그럼 언제부터 커지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후부터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정상 크기는 보통 한 15에서 20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40세가 넘으면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의아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30대 초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신데 배뇨 불편감이 수개월, 수년 전부터 있었다고 내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30대 초중반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립선이 커져 있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증은 그냥 40세 이후부터 커지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구적인 식생활을 많이 했거나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30대부터도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소변 패턴이 달라졌다, 소변 주기가 가늘어졌다, 잔뇨감이 생겼다, 소변을 자주 본다, 이와 같은 이제 배뇨 패턴이 바뀌게 됐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젊은 나이에도 좀 의심해 보시고 비뇨기과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에 대한 그러면 건강검진, 내가 언제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냐? 보통은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과 다르게 소변 패턴이 바뀌었다. 또는 전립선 질환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이런 분들은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또 마려운 느낌이 들거나 소변을 볼 때 힘줘야 되는 느낌이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 거죠. 전립선이 커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형을 좀 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광 밑에 이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된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운데 전립선부 요도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이게 바깥으로만 커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소변길에 아무 문제를 이제 주질 않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요도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변길이 좁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소변이 잘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변 볼 때 힘을 주게 되죠. 그리고 소변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오게 됩니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떤 증상까지 생기냐면 이 전립선 위에 방광이라는 곳이 있죠. 이 방광은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방광에 문제가 생기느냐?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지게 되면요, 이 방광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립선부 요도가 정상 크기일 때는 방광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 뚫려 있으니까 방광은 천천히 수축을 해도 소변이 잘 나가게 됩니다. 근데 길이 좁아지게 되면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광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은 근력이 생기죠. 팔이 두꺼워지죠. 마찬가지로 방광의 근육이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면 소변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방광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물이 찼을 때 점점 잘 늘어나겠죠. 근데 방광벽이 두꺼워지게 되면 잘 못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소변이 조금만 자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생겨요. 그게 빈뇨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이게 야간뇨 증상이에요. 밤에 소변 마려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면 방광이 못 늘어나니까 참기가 어려워요. 딱 느낌이 오면 막 화장실을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해지면 이 방광이 자기도 모르게 빵 수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요실금 증상까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방광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방광 위에는 콩팥이라는 소변을 만드는 곳이 있죠. 소변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소변이 잘 못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심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하게 전립선 문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방광 문제, 콩팥, 신장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고, 방광이나 신장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소변 패턴이 달라졌다,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 참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비뇨기과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 전립선암으로 변하는 거 아닐까 네.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요 비대증과 암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장기를 한번 볼게요. 위를 보면 뭐 위염, 위궤양 뭐 이런 게 있다가 위암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근데 전립선의 비대증과 전립선의 암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내가 비대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암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건 다릅니다. 비대증과 암은 달라요.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전체 조직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부 요도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암은 반대로 전립선의 바깥 조직에서 주로 생기게 됩니다. 뭐 비대증이 오래됐다고 해서 암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동반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전립선이 좀 커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암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비대증을 방치했다고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면 성기능과 발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우리가 전립선 문제, 발기 문제 이거를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건 다 나이의 영향, 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성기능, 발기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같이 오니까 이게 뭔가 비슷한 질환이 아닐까? 서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비슷합니다.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 원인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구적인 식생활, 영양 말씀드렸죠. 육류 위주의 식사, 그다음 기름기 많은 식사.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만성 혈관 질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 혈관 문제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발기능 떨어지게 되겠죠. 두 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지만 생기는 원인이 비슷합니다.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 우리가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 치료로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게 알파 차단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와 같은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성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은 전립선부 요도를 넓혀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소변 보는 거는 편해지겠죠. 대신 정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립선부 요도가 계속 좀 넓혀지고 있다 보니까 정액이 뒤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린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위해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복용했다. 그러면 역행성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들어가면 당연히 성적인 좀 쾌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죠.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중에 활성화된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은 이 활성화된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죠. 하지만 이 활성화된 호르몬을 낮춰주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호르몬이 낮아지니까 성욕이 떨어집니다.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사정이 잘 안 된다, 성욕이 떨어진다,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물 복용을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다가도 전립선 약 먹었더니 사정도 잘 안 되고 성욕도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약을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넘어가는 게 이제 다음 치료 방법, 이런 시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립선을 잘 관리를 하면 네. 성기능 유지에도 유리하긴 한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소변 보는 거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사정, 정액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분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액량도 줄고 정액이 나갔을 때 쾌감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잘 치료해서 정상적인 정액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면 당연히 성적인 쾌감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또 전립선 질환 중에 전립선 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립선염.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질환이게 되겠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흔하게 옵니다. 자주 오는 분들은 그냥 감기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립선염이 오면 어떤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냐면 사정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사정 시간을 유지했던 분이었는데 내가 전립선염을 앓고 났더니 사정이 좀 빨라지네. 조루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립선염을 잘 치료하게 되면 조루 증상도 치료할 수가 있겠죠. 어째 전립선 질환은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이나 증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립선 증상, 방광 증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증상은 길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화장실을 갔을 때 소변이 바로 안 나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에다 힘을 주게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전립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광 증상은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이 생겨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 증상. 그다음 밤에 소변이 말아서 자주 깨게 되는 야간뇨 증상. 그다음에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박뇨 증상. 이런 증상을 이제 보통 방광 증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떤 증상을 더 많이 불편해지냐면 방광 증상을 훨씬 더 많이 불편해집니다.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조금 바로 안 나오고 소변 주기가 약해. 이런 증상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증상과 더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소변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런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잖아요. 휴게소까지 못 참습니다. 심할 경우는 중간에 차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외출을 할 때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주변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를 항상 찾고 다녀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일 때마다 그냥 난 오줌을 너무 자주 싸고 오줌 찾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보일 때마다 화장실을 가야 돼요. 특히 요즘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홀마다 화장실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사라졌어요. 보면 어디 몰래 가서 화장실 찾는 분도 있고, 중간에 화장실이 보일 때마다 화장실을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요 증상. 밤에 잠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심한 분들은 막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신호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멍한 거죠. 집중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해롱해롱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일 그런 생활을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전립선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계신 사례가 있는지, 잘 되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근처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없어요. 내가 치료 효과 없으니까 어떤 다른 치료 없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불편한 거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고생스러운데 해결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변 보는 게 불편하면 보통은 대부분 전립선 문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립선 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방광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분들, 말씀드렸던 빈뇨, 야간뇨, 급박뇨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전립선 약만 계속 먹어요. 비대증 약만. 그러면 이 빈뇨, 야간뇨, 급박뇨 증상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소변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어디 근처 병원 갔는데 계속 전립선 약만 복용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안 돼. 그렇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광에 문제가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광 치료가 제대로 안 됐던 분이죠.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해진 거예요. 그냥 초기 증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모형 다시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이 커지면은 안쪽으로 자라 들어가요, 전립선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커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자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립선이 이 방광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방광 위까지 전립선이 이렇게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소변이 내려가겠어요? 전립선이 이렇게 방광 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분들은 약물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립선 문제뿐만 아니라 방광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데 전립선 치료만 계속 하다가 오시는 경우.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너무 진행이 된 거예요. 방광위까지 올라가서 아예 출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약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주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